자, 이번엔 미국 증시의 핫한 종목들 그리고 핫한 이슈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. 도움 말씀에 하나증권 역삼 지점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PB님 주말은 또 잘 보내셨을까요? 네, 주말은 조금 푹 쉬고요. 네. 뭐 아무래도 뭐 미국도 예.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. 네, 저도 뭐 약간은 또 이제 쉴 수 있는 또 시간이 좀 있었고 네. 뭐 물론 이제 최근에 장이 조금 이제 반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수급 심리도 좀 개선이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연말까지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시장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까 하는데요. 지난주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일제히도 올라줬거든요. 한 줄 평은 어떻게 남겨주실까요? 한 줄 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. 일단 월말 뭐 윈도우 드레싱과 연말 쇼핑 시즌이 함께 좀 겹치면서 기대감이 좀 더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. 네. 전반적으로 11월 달에 조금 증시가 좀 좋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빨리 시장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점점 연말로 갈수록 이 쇼핑 시즌에 대한 좀 어떤 긍정적인 이슈들이 네. 계속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관련된 소매주도 마찬가지고 뭐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던 뭐 비트코인이나 뭐 아니면 또는 뭐 IT 관련된 종목들도 네. 다시 반등 흐름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실제로 예전에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미국에만 좀 이제 제한됐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국내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가 상당하다라고 합니다. 주말 동안 또 쇼핑 많이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. 자, 그럼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매크로 이슈들 차례대로 체크해 볼까 하는데요.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보여주시죠. 오늘 올라온 세 가지 주제는 금보다 더 오른 한 자산군이 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가 두 번째 키워드로 올라와 있고요. 또 암호화폐주의 부활 신호탄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올라와 있습니다. 자, 은 가격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90% 넘게 폭등했다라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금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된 건데 이렇게 특별히 많이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? 사실 아무래도 은 같은 경우는 골드와 이제 거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네, 좀 같이 그렇죠. 가는 경향들이 있는데요. 올해는 유독 이제 금보다 많이 올랐는데 금이 ETF GLD 기준으로는 약 네. 60% 정도 올랐고요. 은이 약 90% 이상 올랐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폭등하는 해가 거의 많지 않았는데요. 최근에는 이제 금 대비 약간의 이제 시장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공매도나 이 수급 변화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 랠리는 과거와 달리 투기가 아닌 어떤 구조적인 요인이 좀 같이 결합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공급 부족이나 또는 이제 산업 수요 증가가 핵심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높은 변동성 때문에 뭐 악마의 금속이다라는 이제 그런 별칭이 좀 붙은 또 그렇죠. 이제 금속이기도 하고요. 추가적으로 이제 세계 최대 그 수요국인 인도나 중국에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수요가 계속 좀 나오면서 가격 네. 상승 압력을 좀 받고 있고요. 전기나 뭐 AI 또는 태양광 시장 쪽에 전반적인 성장세가 좀 지속이 좀 되고 있고 이런 산업군에서 은이 계속 이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 네. 은으로 또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또 추가 상승 여력을 계속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실제로 월가에서도 지금 은과 과격된 긍정적인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. 은 가격의 추가 상승 여력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. 자,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매출이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네. 부분들도 있긴 했거든요.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는데 온라인 쪽이 특히나 강했다고요? 네, 최근에는 뭐 아무래도 AI를 많이 이용을 해서 뭐 네. 온라인 이제 쇼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우리도 이제 실제 쇼핑을 하다 보면 뭐 인스타나 이런 걸 이제 보시다 보면 네. 이제 아무래도 연관 검색이나 이제 관련해서 이제 쇼핑 본인에게 맞는 예. 취향이 맞는 이제 쇼핑 리스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. 미국도 이제 온라인 소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. 물론 최근에 나왔던 소매 판매가 약간은 좀 부진을 했었기 때문에 네. 이 부분이 좀 우려는 됐었지만 어쨌든 블랙 그렇죠.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소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어도비 애널리틱스의 이제 기사가 좀 나왔었고 특히나 예. 피크 시간대 같은 경우는 분당 1,250만 달러 약 오. 183억 원 정도로 예. 상당히 큰 금액이 발생이 됐는데 그렇네요. 네, 보통은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사이버 먼데이가 조금 더 이제
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. 시장에서는 또 상당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사이버 먼데이는 이제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늘이죠. 네, 맞습니다. 온라인 네. 매출이 어떻게 집계되는지 오프라인 매출은 좀 부진한 것 같긴 해요. 뭐 네. 오픈런 이런 건 좀 없긴 했지만 네. 어쨌든 트렌드 변화라는 게 있으니까요. 맞습니다.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소비 강하게 나온 점 확인이 됐고요. 자, 그리고 코인 관련주들 사실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죠. 뭐 네. 서클도 그렇고 뭐 암호화폐 채굴주들도 그렇고. 근데 주말 동안 꽤나 많이 올랐더라고요. 서클은 한 10% 넘게 뛰기도 했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었을까요? 뭐 사실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2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거의 70% 이상 예. 이제 예상을 좀 보고 있는데요. FOMC의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쨌든 뭐 주식시장도 좋긴 하지만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.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뭐 코인베이스 또는 뭐 서클 인터넷 네. 또는 로빈후드 이런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상승 궤도를 다시 올라타려고 하고 있고요. 특히 서클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금요일 날 10%가량 오르면서 네. 장중에 73달러대까지 반등이 나왔었고 다만 이제 서클은 올해 상장을 하고 나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었죠. 단기간에 그렇죠. 많이 올랐다가 또 단기간에 많이 조정을 받았던 사실 그런 종목이긴 한데 79라는 숫자가 좀 어색하긴 하거든요. 맞습니다. 네, 아무래도 네. 거의 300달러 근처대까지 갔다가 그랬었죠. 조정을 받았기 예. 때문에 지금 뭐 고점이나 200달러 위쪽에서 이 평단가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네. 뭐 어쨌든 지금 다시 시장에 좀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.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중요하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또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 예. 이 텍사스 주 정부에서 비트코인 ETF를 약 500만 달러 구매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예. 좀 있었고요. 최근에 비트코인이 8만 달러대까지 좀 빠졌을 때 텍사스 주 정부에서 이 비트코인 ETF를 매수했다라는 이제 네. 기사가 좀 나왔었고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규제 체제가 완벽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BTC 이 토큰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네. 그게 어렵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를 샀다라는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가 좀 확정이 되면 네. 이런 주 정부들도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죠. 그만큼 또 비트코인의 또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최근엔 산타랠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.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도 좀 이 따뜻한 겨울이 찾아왔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종목단 이슈로 넘어가서 지난주 인텔이 무려 10% 넘게 급등했는데 애플 쪽 칩을 정말 생산하는 게 맞을까요? 어떻게 생각하시죠? 사실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뭐 과거의 어떤 영광을 좀 재현하기 위해서 최근에 좀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. 네. 이 트럼프 정부 쪽에서 조금 밀어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애플의 M 시리즈 칩에 대해서 생산 가능성이 좀 제기가 좀 되고 있는데요. 다만 뭐 이 시점은 빠르면 2027년 뭐 2에서 3분기 정도로 네.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M에 들어가는 이제 새로운 칩이 아니라 이제 과거에 초기 대상은 보급형 M, 그러니까 이전 세대 M 칩이 지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예상 출하량은 1,500에서 2,000만 개 정도로 추정이 좀 되고 있고요. 애플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정도에 이제 인텔과 결별을 하긴 했지만 지금 이제 다시 좀 사업을 재개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. 네. 이 소식으로 인해서 뭐 애플보다는 아무래도 인텔의 주가가 10% 이상 올랐는데 사실 이 계약 하나로 인텔의 어떤 전체적인 사업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부분보다는 시장의 어떤 신뢰도를 회복하는 이런 기대를 좀 주고 있고요. 네. 이 상징성, 그러니까 애플과의 계약을 가져간다라는 상징성이 시장에서는 이제 신뢰도 회복에 대한 강한 이제 자신감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주가도 앞으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들어서만 거의 100% 넘게 오르기도 했거든요. 네.
뭐 다양한 호재들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? 어떻게 보시죠? 네, 인텔은 사실 뭐 아직까지는 네. 자생적으로 이렇게 계속 어떤 비즈니스를 좀 빠르게 늘려갈 능력은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. 지금 주 정부나 이제 예,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이제, 많이 예.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이런 다른 회사와의 어떤 협업 또는 이제 이런 계약과의 어떤 뭐 이슈에 따라서 충분히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은 특히나 이제 뭐 아시아 쪽 또는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데 네. 미국에서도 자체 파운드리 칩을 생산하려는 노력들이 워낙에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와 연결된 그런 산업이라고 트럼프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자체적으로 이 회사를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인텔이 가장 중심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향후에도 저는 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제대로 지원을 받고 있고 여기에 또 기업들과의 협업 소식들도 계속 전해지고 있는 인텔이죠. 올해 들어서 100% 가까이 뛰긴 했는데 앞으로의 이 추가 상승 여력도 기대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자, 그리고 오늘장 관심주로 핫픽으로 이제 로빈후드를 들고 와 주셨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? 네, 로빈후드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네. 드렸는데 사실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뭐 주식이나 채권, 이 전통적인 자산도 같이 거래가 되는 이런 브로커리지 앱 중에 가장 일간 활성 사용자 점유율이 높은 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2000년도 정도에 밈 주식 열풍으로 당시 압도적인 점유율, 그러니까 약 70% 이상을 상회를 했었는데 뭐 지금은 그거보다는 약간 축소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50% 이상을 수준을 유지하면서 네. 전체 미국의 브로커리지 이 리테일 회사 중에 점유율이 가장 높은 1위를 지금 수성을 하고 있고 뭐 피델리티와 위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 그 뒤를 추격하고 있는 그런 네. 사업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전통적인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뭐 이태리드나 뭐 찰스 슈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확장성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로빈후드가 아무래도 이 젊은 MZ 세대나 이런 측면에 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직관적인 UI 네.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계속 락인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골드 멤버십이라는 멤버십을 통해서 약 300만 명 이상의 또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고 이 골드 멤버십 같은 경우는 또 1년에 얼마씩 내야 되는 그런 구독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. 자체적으로 이런 이 충성 고객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. 또 이 최근에는 이 트레이딩 플랫폼을 인수를 하면서 예측 시장에도 상당히 많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뭐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네. 금리를 내릴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도 이 예측 시장 거래를 통해서 지금 계속 협업을 좀 하고 있고 앞으로 뭐 이 시장을 베팅을 하는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. 약간 베팅이랑 뭐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네. 베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스포츠 형태의 베팅 형태만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. 그렇죠. 예측 시장은 사실 뭐 정치, 뭐 경제,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통합을 해서 여러 상황들을 좀 예측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진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판단이 되고요. 뭐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인 금융회사와는 조금은 이제 다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코인 관련된 그런 거래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.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궁금한 게 사실 네.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맞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뭐 이 아침 방송에 한번 말씀을 이제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네. 팔란티어보다 이 성장성이 더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물론 예. 이제 팔란티어가 더 많은 이제 밸류를 지금 받고 있긴 하지만 로빈후드도 그 정도 밸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밸류에 저는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. 맞습니다. 네. 물론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고평가 논란이 약간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 구조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네. 충분히 그 이상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수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네, 네. 좋습니다. 로빈 후드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.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김세한 PB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